일단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인터넷 정보판공실에서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중국들의 기술 기업에 엔비디아 RTX 프로 이제 6000D에 대한 어떤 시험이라든지 주문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 금지령을 내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어떤 자국 반도체 육성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알리바바 소식도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중국에 있는 2위 통신사에 이제 직접 공급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리바바의 반도체 칩 설계 계열사인 이 핑터우거가요. 핑터우거가 설계한 AI 가속기를 이제 차이나 유니콤이라는 통신사에 공급을 할 것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고 해당 소식에 따라서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가 15% 이제 급등을 했고요. 오늘장 알리바바 주가 흐름도 아까 1에서 2% 정도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제 서부 칭하이성 시닝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알리바바 칩이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 메타엑스 그리고 비런 테크놀로지 칩도 이제 차이나 유니콤에서 함께 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외에도 다른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칩을 함께 구입했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해당 소식을 봤을 때 중국에서 점점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리바바라든지 또 엔비디아 같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영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중국향 매출이 이제 수출이 풀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주가 상승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근데 생각보다 수출은 풀렸는데 중국 기업들이 막상 사는 거는 알리바바 칩이래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올랐던 상승 부분이 다시 한번 되돌려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이런 흐름들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이제 중국 안의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다 부담이에요. 첫 번째로는 중국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유출되는 거 아니야. 꾸준하게 GPU를 통해서 결국에는 AI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거에 따른 어떤 데이터 유출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GPU를 우리의 품질 좋은 GPU를 주면은 얘네들의 AI가 점차적으로 더 발전이 되면서 우리의 어떤 위상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양측의 우려가 공존했던 상황인데 사실 GPU에 대한 성능이 결국에는 AI가 얼만큼 잘 추론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알리바바의 칩을 중국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는 알리바바 칩에 대한 성능이 이제 엔비디아보다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저 위에서 뭐 하나가 내려온 거겠죠. 자국칩 중심으로 공급망 밸류 체인을 조절해라 라는 위에 이제 그분의 이제 언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밸류 체인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면 우리의 기술력이 떨어지는가? 아닌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중국 관련된 어떤 수출이 제한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해왔어요. 생각보다 더 수출될 거라고 해서 올랐던 그 부분만 좀 이제 빠지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장기 펀더멘탈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하락에 대한 변곡점으로 이 이벤트가 작용할 만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에 있어서 시험대가 될 겁니다. 막상 알리바바의 AI 반도체로 AI를 학습시켰는데 이 딥시크가 보여줬었던 그 정도의 여파를 얘네가 또 보여줄지 아니면 결국에는 암암리에 다시 H100이라든가 200 그리고 또 루빈 뭐에 대한 어떤 우회 수출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미국 AI 주도가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꽤 도전해볼 만한 상황이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부터는 사실 중국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얼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은 아니고 오히려 중국 쪽에서 실제로 어떻게 발현을 하고 결과들이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다라고 코멘트를 주셨고 알리바바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서 관련된 좀 소식들을 묶어왔는데요. 올해 들어서 알리바바가 90% 넘게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가지 좀 호재들을 모아봤는데 크게 4가지가 지금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클라우드 사업을 위해서 자체 AI 반도체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보도가 일단 있었고요. 또 2분기 실적 발표 때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도 뚜렷하게 나왔고 그리고 차세대 AI 모델 Q13 맥스 프리뷰도 이번에 공개를 했고 마윈이 복귀할 거다라는 기대감들도 지금 시장에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5년 만에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 캠퍼스에 이제 마윈이 나타났다라는 소식들이 나왔고 클라우드 인프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직접 마윈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고위 간부들이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와 함께 오늘 홍콩 증시에서 정말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이 바로 바이두가 되겠는데 바이두도 최근에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차이나 머천트 그룹과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해외 채권 발행 소식도 있었습니다. 5,600만 달러 넘는 해외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자체 개발했던 쿤룬 P800 칩도 사용을 해서 어니에 대한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도 우리가 시작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마지막 줄의 소식은요. 이제 아르테 리서치 서비스에서 바이두 ADR 나스닥에 상장이 된 ADR에 대한 투자 등급을 매도에서 매수로 이제 높여 잡았습니다. 5월달 이후로는 매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매수로 이제 올린 건데 그 근거로는 AI 반도체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의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모두 지금 주가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알리바바랑 바이두 소식을 좀 묶어서 봤는데 중국 빅테크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짜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중국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전략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빅테크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저희 하우스의 중국 애널리스트 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네. 관련된 중국 역시도 빅테크에 대한 투자는 이제 정부 단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설정해서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그 산업 같은 경우가 헬스케어 쪽이 있고요. 네. 이제 빅테크 쪽이 있고 원래 전광리 얘기가 나왔잖아요. 올해 이제 양회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역시도 자체적인 어떤 그 기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대응을 위해서 꾸준하게 정부 자금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아까 알리바바 칩을 이제 일반 중국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정부의 입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그 정책단에 있어서의 어떤 호조가 계속 밀어준다라고 하면 물론 관련된 어떤 추세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있어서는 제가 이제 이 기업들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네. 정부 단에 있어서 정책적 관점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이제 좋아 보이는 흐름이 연출은 되고 있습니다.